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줄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수원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이번 선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장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수원시 갑선거구에 등록한 세 분의 후보자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초청 기준의 두 후보를 모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순서에 따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성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창성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민 여러분,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히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고 세 가지 주제에 의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회자가 제시한 주제를 통한 각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답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한 1대1 자유 토론을 진행한 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모든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성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이창성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민생 경제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와 함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수원이 고향인 SK그룹 등 30여 년간을 산업 현장에서 일해왔고 미래 세계의 경제라고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대변하면서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망은 오직 경제 활성화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무조건 싸우는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장안구 지역경제는 국가 경제보다도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는 경제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경제 이론을 잘 아는 경제 전문가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 이창성에게 맡겨주십시오. 국가 경제와 장안구 경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를 위해 장안 구민들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저는 수원시 종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던 소상공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모두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코리아의 저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치적 재난을 이겨낸 우리 국민이 이제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10년간 인권 변호사로서 이웃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회를 담당했던 저는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과거의 정치를 결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주권자인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장안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정책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1번지 장안의 새로운 시작,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주거 안정화 대책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 상승은 물론 전 월세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실거주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실거주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주거 안정이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과감하게 과세를 통해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에는 구도심 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또 유휴지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르신과 청년 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수원형 시민어울림 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함께 주차장, 마을 도서관, 마을 체육관 등 마을 단위의 기반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원시에 가장 필요한 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저희 민주당 후보들과 반드시 통과시켜서 수원시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성 후보 답변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자가주택 보급률이 61%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반대급부적으로 39% 정도가 지금 집이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은 경기도 내에서도 한 채씩 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입니다. 수도권은 자가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을 씀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20대나 30대 저소득층 가구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집값 안정화 대책 실패는 자율시장 경제 원리를 위반하고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18번이나 되는 19번이나 되는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정부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고위층에서 다가구 주택자들이 많이 있다고, 또 일부 정치인들 중에 다가구 주택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제시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 대책입니다. 2019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9년도 62일에서 2018년도 59일로 3일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은 오히려 10일에서 20일가량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의 초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창성 후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큰 문제입니다. 외부 활동까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황사를 미세먼지로 표현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국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정부 고위 관료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80%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코로나19 종주국인 중국에 명확히 해결책을 요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대책으로서는 이제 배출원 못지않게 흡수원 관리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들, 그러니까 도심숲을 구성을 해서 미세먼지 농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구의 영유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의해서 우리 장안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장안구를 만들겠습니다. 예, 김승원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한 화력발전소 리모델링을 하고 또 화력발전소 발전 시간을 감축하는 그런 정책, 또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정책, 그런 수립에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구를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관측 시설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그 외출한 주민께서 대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화숲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같은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께서는 신선한 공기를 제공받고 미세먼지가 묻은 옷이라든가 피부 등을 즉시 공기 세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를 세척하는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안구 내 공장이라든가 작업장에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그다음에 배출가스 감시 센서 부착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성인들의 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추가해서 미세먼지가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더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미세먼지 대책 질문 중 2019년을 2015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경기 침체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JP 모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우리나라도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공장이 멈추는 등 경기 침체의 문턱까지 내몰린 형국입니다. 경기 침체의 기로에서 벗어나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극복 방안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갑선거구 후보자로서 장안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이나 기관 유치 계획, 이러한 여러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김승원 후보부터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발 세계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지금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수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경제 사태에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는 5번의 코로나 경제 대책을 통해서 약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생활 정상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고 반드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재정 확대와 그런 정책이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고용 불안전을 막기 위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2차 추경 및 그에 따르는 경제 안정 기조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규모 확대, 부실 채권 소각, 그리고 지역 상품권 발행을 크게 확대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에 두루두루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약 40%여서 OECD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는 확대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력의 새로운 마중물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안의 공약에 대해서는 추후 있을 지역 공약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성 후보자. 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018년도 대비 10% 이상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을 맛보았습니다. 올 3월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0.2%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가 이제 4월 이후에 확산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IMF 때보다도 엄청 심하다. 작년도 매출보다도 매출에 불과 10%, 20%에 불과한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경제 대책 문제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연 1억 이상 소득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이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용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서는 북수원 지역에 4차 산업융합기술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사회자가 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계속 이어지는데 각 후보자에게는 5분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가급적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듣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한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종료 1분 전에 시작하셔야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의제 선정을 위해 실시한 의제 선정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 외교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리 및 균형 외교 정책, 또 보호 무역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을 염두에 둔 주제들로 보이는데요. 주변국과의 외교 방안, 또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주기 바랍니다. 이창성 후보, 자, 5분 동안 후보자 주도권 이 주제에 대해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래통합당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한 각 국가별로 사항입니다. 자,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중 플레이로 무너뜨린 신뢰와 악화된 한미 동맹입니다. 반면에 저희 미래통합당은 한미 간 신뢰 회복을 통해서 한반도와 국제 평화의 축이 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중 관계로서는 이 문재인 정부는 타성적인 친중 외교 정책만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당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로서는 국내 정치 오남용으로 돌아온 한일 관계가 파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은 역사적 문제와 미래,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투트랙으로 전략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외교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실종된 경제 통상 이게 문제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로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우방인지 적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수원 분이신데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미국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국은 저희 교역 1, 2를 다투는 그런 국가입니다. 반드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북한과의 평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면 중국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역사와 경제 문제에서 지금 갈등에 있지만 일본도 평화적인 정권으로 바뀌면 우리나라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일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 중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을 더 싫어하고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서 국가 간의 외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사망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중국은 믿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너무 믿고 계세요. 또한 북한에는 무한정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웃 나라입니까? 우리의 형제로서 적입니까? 네, 일본에 대한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중요한 전략 부품의 수출을 막는 그런 정책을 함으로써 저희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문재인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입국 금지도 일본이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응하는 대응을 했다는 것이지 일본을 뭐 싫어하거나 네, 일본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하는 건 네.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그다음에 핵 잠수함 등 각종 무기들이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보다 더 위험한 국가는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북핵 문제 그동안 그렇게 몇 년을 난리치고 준비해왔지만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싱가포르 북핵 회담한다고 선거에 활용하셨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거에 이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 올립니다. 네, 이번에는 답변을- 김승원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핀란드, 스위스 등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됐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안되어 있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조금 일관되지 못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존경하는 이창성 후보님께서는 그 미래통합당 의견이 무엇인지 좀 국민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후보님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제가 알기로는 노동을 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는 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난지원금을 생산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골목상권 이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쪽으로 돌렸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네. 다행히 찬성해 주신다고 하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제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기계로 혹은 이런 AI로 대체될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현실에 대비돼야 될 필요성이 그 재난기본소득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국민 소비 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우리 예전 조상들의 이런 일화가 떠오릅니다. 황희정승이 동전 한 입을 연못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 한 입을 찾으려고 그 하인에게 동전 세 입을 줄 테니 동전 한 입을 찾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하인은 연못에 물을 퍼내서 한 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입을 받았는데 하인 입장에서는 아니 대감께서는 한 입을 찾았지만 세 입을 저에게 주셨으니 두 입이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자 황희정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 입을 찾았고 너는 세 입을 얻었으니 총량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량적인 지금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지 않고 지역 소상인과 그다음에 이게 지역적 화폐로서 유통이 된다면 새로운 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후보님께 드렸고요. 후보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다른 생산 유발이라든가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뭐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훈 후보님 참 인성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번 선거에 상대자로 나왔지만은 서로 좋은 그런 친구 관계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장 국민들만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파트너로 앞으로도 같이 활동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김성훈 후보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또 우리 김성훈 후보님 위로를 받고 많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성훈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저와 이창석 후보님은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같은 마음으로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현장에서 후보님을 뵙게 될 때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또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드렸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후보분께 5분씩 드리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주변국,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주제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5분 이 30초 정도 답변을 들은 이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이제 질문이나 다른 주제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외교 문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 질문을 제가 일단 제시해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의제가 이번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후보부터 5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할 텐데요. 일단 두 개의 주제를 어차피 공통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착각을 해서 토론에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 후보님께서 그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본소득 주도권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그 허락을 해주셔서 주변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군단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그런 아픔 그다음에 그런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사실 그 초소에 있는 군인들은 5분 이내에 70%가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워게임을 보면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아들 같은 청년들 정말로 귀한 목숨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화를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것이고 그 평화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과 그리고 주변 미국, 중국, 일본과 평화가 되면 정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중국 혹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이 유럽에 보름이면 도착해서 약 30% 낮은 단가로 온 세계 곳곳에 수출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념이라든가 그런 논쟁보다는 이렇게 평화에 기반한 경제 활력, 아마 이창석 후보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시고 또 그런 큰 안목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화에 따르는 경제의 이득을 이창석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화에 따른 경제 이익은 추상치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다 전 국민이라면 찬성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을 과연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먼저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평화를 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을 벌써 92년인가도 아마 그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위반했고 또 몰래 핵무기 개발해 왔습니다. 때만 되면 미사일 시험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상존할 수 있는지 상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나왔을 때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국민들과 장한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비상 전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대한민국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공격을 반드시 억제하고 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3군단 거기서 참모부에서 일할 때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피해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우리나라 기관시설의 40%, 50% 이상이 파괴될 것이고 또 수도권 주민 수백만 명의 생명이 총각에 정말 촛불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억제와 함께 평화에 그걸 하는 것이고 북한만을 믿을 수 없기에 거기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고 또 남북 간의 교류와 그게 활성화된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북한에도 이런 자본주의라든가 평화의 숨결이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 후보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평화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핵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 시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창성 후보에게 5분간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까? 두 가지 공통 주제 네.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교 문제와 재난 기본소득.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티브루드로부터 사전에 설명 들을 때는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관해서 저는 참 오비일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타이밍이 걸려도 이렇게 딱 걸렸는지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북핵 문제로 딱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생해서 1월부터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고 또는 출입을 정지하는 이러한 조치를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동안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제일 문제시 됐던 대구의 신천지 교회 신도들 그분들 1월 달부터 아마 중국에서 입국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처음부터 차단했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대란으로 이어졌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국에 전염병이 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국민들도 무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벚꽃놀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이 오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난 기본 소득이라 했지만 전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기본 지원금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그 타이밍에 재난 기본 지원금을 준다는 게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는 북핵 해결한다고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세 분이 같이 가셔서 회담하셨고 선거 바로 전에 이번은 또 선거 바로 전에 재난 기본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선거용이다.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성원 후보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안 주민 여러분,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다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병역 다녀오고 납세 연체 없이 세금 납부하고 또 아이들 잘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고마운 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경험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착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 애국심 많은데 이런 국민들 국가에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더욱더 애국심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기업은 부실하면 공적 자금이 90조, 100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이런 재난 혹은 기본소득 19조, 20조, 50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소득은 결국 국내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작하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뭐셨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예.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정부가 잘못해서 전염병 차단을 잘못해서 발생한 이러한 정책적 실수를 왜 국가가 채무를 지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 손자, 손녀들 이 빚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은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답변을 좀 시간이 드려도 다 될까요? 종료됐습니다. 네. 이제는 사회자가 다시 두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종종과 다른 점은 두 후보의 답변을 차례로 들은 후에 그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게 한 번씩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입니다. 전체 실업률 4.1% 대비 2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노후 대책을 위해 현직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이와 같이 절실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창성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수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56.8%, 그다음에 2월에는 49.2%가 49만 2천 명이 취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취업자 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양질의 일자리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하시면서 받는 그러한 알바성 취업입니다. 취업은,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이런 정규직 일자리가 중요한데 40대의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후정이라 해서 45세의 정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근처럼 40대까지 가지도 못해서 정년이 되는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대학교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야간에 학교에 전등불을 꺼주는 이러한 알바를 취업자로 분류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통계청도 좀 정확한 데이터에서 통계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원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예, 우선 간단한 팩트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가 51만 개 증가했고요. 연간 취업자 수는 30만으로서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안으로 장안구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멘토링, 또 판로, 인프라 등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인문계 학생이라든가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로서는 그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 층을 위한 기술 작업, 창업 프로그램 확충, 그다음에 지역 거점 센터를 장안구에 꼭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군산형, 광주형, 구미형, 우리 수원시에도 또 장안에도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을 돕기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성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늘린다고 54조 원을 썼습니다. 근데 54조 써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김승원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한판 아직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보고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우선 제가 일했던 청와대 여민관 1관입니다. 제가 1층에서 일했고 2층에 비서실장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3층에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 이창성 후보님 말씀대로 그 3층에 가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있습니다. 상황판이 있고 한때 잠깐 일자리가 주춤했으나 현재는 66%, 66.7%, 67%에 가까운 그런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분들께는 청년이라든가 또 중장년층 또 노년분들께 만족하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김승원 후보가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창성 후보님 공약을 보면 참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경제 쪽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법조인 저와는 다른 정말 실용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요. 한 가지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그 온라인 판매망 배송 업무 확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내걸으셨습니다. 이제 실버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장안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걱정은 요새 경쟁 업체가 늘어나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요. 요것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요거에 대한 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네, 먼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65%가 이제 취업을 했다고 66.7%. 예, 저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 이거로 믿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다소 좀 의문시 되고요. 질문드린 온라인 판매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매출이 급감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시장에 찾아오신 분들 판매라는 것은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오프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지 말라 해도 시장 찾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제일 생각해야 될 경쟁자는 온라인 시장입니다. 팀원, 쿠팡, GS, 11번가 이런 회사들이 모두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판매망에 들어서 자기가 그 사진을 보고 선택했지만 제가 구상하는 거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 상점주가 화면에 나오고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까지 다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최근에 장안구에서 시연을 거쳐서 상인 회장님께 증명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후보자가 생각하는 장안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며 현안 해결을 위한 후보자만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승원 후보 답변하시죠. 예. 우선 장안구의 최우선 현안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장안구민의 수건 사업이자 수원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안은 과거 성경합섬, 한일합섬 등 대기업의 거점이었고 또 수원 경제의 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들의 탈수원화로 장안의 성장 동력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안에 다시 확실한 성장 거점을 만들고 주위 성장 그 연계 전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동 일원의 북수원 4차 산업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장안구 발전의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수원선, 또 신분당선 연장선, 또 그 주변 역사 개발, 그리고 도시철도 수원역에서 장안을 거쳐서 오는 도시철도 트랩과 간선 급행버스, 장안구청에서 구로까지 간선 급행버스를 개통해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이목지구와 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개 전통시장의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경제 발전과 정주 여건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예, 이창성 후보. 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장안구 이곳저곳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눈 감고 장안구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장안구는 SK그룹이 그동안에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SK그룹의 직원이 약 6,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게는 8, 9천 명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이전했습니다. 왜? 공장을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울산, 충북, 진천, 경주 이렇게 다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장안구가 동거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재개발원 옮겼죠. 세무대학 옮겼죠. 이러한 문제가 장안구의 전체적인 문제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장안구의 현안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 문제와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낙후된 장안구를 개발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안구 경제부터 살리겠다, 확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일동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너무 좁아서
주거 지역으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될지 주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안구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승원 후보부터 이창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창성 후보님 공약집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또 장안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이로운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인데요. 저는 청와대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여기 수원시 다른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또 시도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님께서는 이런 정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선 IC 인근의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단지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첨단 융합기술 자원화 특별법을 꼭 제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지도 못했고 또 전 국민들이 경제 활동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식량 자원이 있어야 되고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인적 자원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의 플러스 알파가 융합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융합기술을 자원화해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만드는 이러한 그 입법을 통해서 북수원 지역에 첨단 융합기술 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와 북수원 첨단 융합기술 연구단지와 판교 디지털밸리 세 개를 잇는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전 세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창성 후보가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유사하게 북수원 지역에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하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차 산업이냐 4차 산업혁명이냐 좀 명확히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그 4차 산업은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생활혁명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산업 등등 저희가 전 세계에 반드시 미래의 먹거리로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특히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K 유니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서 매출이 1조 이상 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유니콘 기업들의 묘목이 될 수 있는 1000개의 K 유니콘 기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런 기업들이 북수원 미래파크에 꼭 유치되고 거기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수원시 다른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협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개, 2개, 3개의 기업들이 K 유니콘으로 성장한다면 지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 토론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그 공약에 의한 상대방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 공약 발표한 이후에 상대 후보와 각각 2분씩 부여되는 시간을 가지고 공약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부연 설명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창성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3분입니다.
공약 발표 후에는 김승원 후보부터 2분 질문 내지는 의견 제시하고 이창성 후보에게도 같은 2분이 부여됩니다. 자, 공약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저는 작년에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장안구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약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또 특히 수원 전병 같은 경우는 막대기로 냄새가 나는 수지를 체크할 정도로 섬세하고 자세하게 파악했던 그런 공약들입니다. 먼저 저는 5가지 핵심 공약으로 북선화시 인근에 4차 산업혁명 핵심 융합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원에서 서울까지 굳이 가지 않고도 수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연구단지에 많은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문제입니다. 신분당선, 신수원선 빨리 착공하고 개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장안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당역이나 강남역을 가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서울 시민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 수원 시민들입니다. 왜? 수원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망 시스템 빨리 구축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또 골목상권 상인들이 연소득 1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원 화성을 콘텐츠화해서 1박이 가능한 수원 관광 1천만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선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장안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코로나와 같은 대형 전염병에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별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정자동 같은 경우는 서촌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고요. 영화동이나 송죽동에는 만석공원 정조대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죽동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세계 최초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특화고등학교로 추진하겠습니다. 파장동에는 연구단지를 할 거고요. 조원동에는 한일타운 전지경찰지원센터 빨리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원 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을 유치해서 보훈가족이 제일 많은 우리 보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보훈병원 유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성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승원 후보께서 상대방 공약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2분씩 총량제로 드립니다. 말씀할 때만 시간이 카운터됩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까? 네네. 이창성 후보님 공약은 저의 공약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국회의원 후보자 간의 토론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좀 후보님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외환 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총 소득이 31% 정도였다가 지금 43%까지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금융에 대한 대출도 원래 금융기업이 80에서 47%로 떨어지고 있고 또 상속형 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아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 부자 비율이 62.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30%, 미국 25%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그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그다음에 상속형 이런 세습 그거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안 혹은 뭐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 후보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장 경제 원리에 보면 대부분 파리 법칙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80%와 전 세계의 20%의 사람들이 80%의 전체 사람들의 부와 거의 맞먹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더 심화됐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속세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적으로 봉사나 기부를 했을 때 국가가 그 기부하신 분들을 좀 약간 띄워주면 아마 더 많은 기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부를 하면 뒤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추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지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도 믿고 또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운데서 많은 이 고소득자들이나 고재산가들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포용적인 혁신 성장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 혁신형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 또 소외된 그런 주민들에게는 포용적으로 따스하게 그분들의 그런 부족한 면을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이창성 후보 질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너무 민간에 간섭하고 또 통제하는 게 너무 강화됐습니다. 이게 경제도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 간에 서로 신뢰도 깨지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자율시장 경제 원리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사회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승원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 후 이창성 후보의 1대1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장안 구민 여러분, 장안은 새롭게 도약해야 됩니다. 저 장안의 아들 김승원, 경기 1번지 장안의 새로운 시작,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첫째, 장안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감염병 전문 인력과 음압, 병상 등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장안 구민께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수원병원을 첨단 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안 경제 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북수원 미래파크를 조성하여 그 주춧돌을 만들겠습니다. 파장동 일대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신수원선 조기 착공, 북수원역, 장안구청역 복합 개발, 그리고 신분당선 수성중학교 사거리 신설을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만들고 KT 위즈파크 주변을
복합 스포츠 문화단지로 또 영화동의 관광 문화단지 조성 등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셋째, 육아에서 노후까지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이주민들의 주거와 돌봄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건설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를 건립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 각 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히 수원 장안구의 매력적인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해서 젊고 활기찬 장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목지구에는 북수원 에듀타운을 조성해서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청소년 자유문화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만석공원을 친환경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서호천을 명품 산책길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승원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창성 후보 1대1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2분씩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안구민들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공약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정보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왜 나옵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연무시장에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 김승원 후보님 열심히 이 공약을 하신 거를 제가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전에 김승원 후보님과 그 공천 그 경선에서 하셨던 전 지역위원장님 공약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좀 전 위원장님 그 공약을 그대로 도용하신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네. 우선 4차 산업은 1차 산업, 1차 산업은 자연에서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겠죠. 4차 산업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6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해서 6차 산업이 어우러진 그런 산업이 새로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그 ICT는 소통과 지식과 소통과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앱을 통한 소통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사실은 전 그 위원장님하고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창성 후보님하고도 비슷합니다. 장안을 위한 마음은 다 같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이게 너덜너덜한 그런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꼭 국민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그런 법률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그런 법률이 이미 국회 상임위의 소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가 또 사립학교재단이 어떤 횡령을 했을 때 그런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킬 거고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적절하게 저희 지역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성 후보 계속 맞아. 해도 되나요? 예. 2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와 유치원은 아직 의무교육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영유아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 초등학교, 유치원이 교사들도 일자리가 안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승원 후보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장안구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차별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승원 후보 12초 남았는데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후보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장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장안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 말씀 올립니다. 예, 두 분 독특한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에게는 그 정치인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안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어야겠다,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저 김승원은 장안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주민 여러분께 일상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경제 위기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저는 장안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구민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과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승원은 장안구민을 저의 주인으로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욱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아닌 지방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장안구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이깁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과 장안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승부수입니다. 경기 1번지 장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호 1번 저 김승원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창성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장안구민 여러분, 18년 전 수원 인근에서 학교 보수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했던 제 동생 불의의 사고로 전신불구가 되어 현재도 누워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을 제가 장기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더 이상 내 동생이 마지막 불의의 사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시죠? 수원 동서간의 경제 불균형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장안구 좋아졌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겨줍니까? 이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로 가서 무조건 싸우는 국회 없애고 소통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80%는 법관 출신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직업은 과거의 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경제 전문가들은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의 희망을 볼 것이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잠들었던 장안구경제, 저 경제 전문가 이창성이 반드시 깨우고 장안구경제 살려내서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만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구민들께서 행복에 질 때까지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의 토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금까지 수원시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